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6장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공하는 좀 수많은 연산자, 그죠? 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산술, 뭐 비트, 문자열 결합, 뭐 널 조건부 연산자, 뭐 쉬프트 연산자, 뭐 비트 논리 연산자, 널 병합 연산자, 뭐 우선순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7장이고요. 이제 코드의 흐름을 제어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이 장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모든 프로그램들은 모두 메인 메소드에 선언되어 있는 코드들을 제일 첫 번째 줄부터 차례대로 실행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절차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그냥 실행되는 거. 자, 이렇게 C샵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되어 있지만, 이제는 필요한 경우에 조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조건에 따라 흐름의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특정 부분을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또한 실행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뛰어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코드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코드문이 실행이 안 되게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렇게 프로그램 흐름의 방향을 조절하는 흐름 제어, 플로우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 짐작하시겠지만은 if 그리고 스위치문 그리고 스위치죠. H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뭐 이런 등등, 아마 여러분들 C 언어나 뭐 다른 언어를 한 가지라도 하셨던 분이라면 if문 너무 잘 하실 거고 스위치문 너무 잘 하실 거고, 그죠? 이런 것들. 그런데 C샵에서는 또 이제 패턴 매칭이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같이 다루어 볼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5.1절로 분기문입니다. 자, 분기, 나눌 분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기문, 브랜칭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브랜치가 가지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트리 구조에서 가지치기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니면 나무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이 가지, 그죠? 그래서 분기문은 브랜칭 스테이트먼트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조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연산자들 중에서 우리가 참과 거짓으로 나오는 연산자들이 있었죠. 비트 연산자나 혹은 논리 연산자가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갈래로 나누는 흐름 제어를 하는 구문입니다. 분기문이라는 것은. 따라서 C샵에서는 한 번에 단 하나의 조건만 평가할 수 있는 if문과 또한 한 번에 여러 개의 조건을 평가할 수 있는 스위치문,
이렇게 두 가지 분기문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미리 한번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if문과 스위치문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스위치 문은 모든 스위치 문은 if 문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모든 if 문은 스위치 문으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을 나타내냐 하면요. 그래서 현업에서는 스위치문보다 if문을 더욱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자주 쓰게 될 것이 바로 if 구절이에요. if, if else 혹은 if, else if, else if 구문 그리고 else 구문. 그래서 스위치문은 통상적으로 한정된 값들, 우리 열거 타입 공부할 때처럼 한정된 문들, 한정된 값들을 우리가 할 때는 스위치문이 오히려 if문보다 가독성이 조금 그나마 낮기 때문에 스위치문을 뭐 쓸 것을 고려해도 돼요. 그러나 회사에 가보세요. 현장에 가보면, 현업에 가보면 특히 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을 짤 때, 생산 공정이나 이런 걸 짤 때 생산 부품 또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조건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을 거가 아니라 많습니다. 제 경험상. 그런데 그런 걸 스위치로 나타낸다? 스위치문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나타낼래야 나타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스위치문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기능성이 좋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네요. 그래서 if문을 대다수 많이 씁니다. 알겠죠? 그런 내용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5.1.1 소절에서는 if 구문, 단순 if 구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else, if else 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을 할 때는 else if, else if, 원하는 조건만큼 else if, 또 마지막에는 else. 아시겠죠? 근데 그때 else if에서는 else 구문은 생략을 해도 돼요. 그리고 else 구문에서는 조건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if 구문 옆에는 조건이 들어가요. 이것도 if문이기 때문에 else if도 여기에 조건문이 들어가는데 else 구문 옆에는 조건문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걸로 실수하는 프로그래밍 초보자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를 왕왕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if문, 여기서 말하는 if문은 단순 if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if문은 한 번에 단 하나의 조건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게 참이면 그 블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실행을 하는 것이고, 그게 거짓이면 블락을 그 밑에 if문 옆에 if 블락을 그냥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사용 안 뭐 그냥 뭐 실행 안 하고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흐름 제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if문에서 사용하는 조건식은 true 또는 false 불값이라고 말씀드렸죠. 값을 가지는 불 형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만
if문 뒤에 따라오는 코드가 실행이 돼요. 거짓이면 어떻게 되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if else 구문을 썼다면 if 구문이 거짓이라면 else 절이 실행이 되고요. if else if else if else if 이렇게 썼다. 그러면 if 문이 조건절이 거짓이다. 그러면 그 밑에 else if로 넘어가요. 그것도 조건절이 또 거짓이다. 그 다음 또 else if로 또 넘어가요. 근데 단순 if문만 있다면 그게 조건이 false라면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건 뛰어넘어요. 자, 그래서 다음은 if문의 사용 형식인데요. 이건 단순 if예요. 그래서 여기에 if문에서 condition statement를 여기다가 줘요. 조건식을. 이거는 true와 false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참인 경우에 실행할 코드를 여기에다가 한 줄일 경우에는 중블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if문에서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코드가 예를 들어 한 줄이 아니라 두 줄 이상이 되면 여러 줄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중괄호를 사용을 해서 코드 블록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요거가 들어와야 돼요. 두 줄 이상이라면 요렇게. 알겠죠? 그래서 참인 경우에 실행할 코드를 여기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돼요. 단 한 줄일 경우에는 블럭을 생략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죠. 자, 다음은 if문의 예제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변수 a를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에는 당연히 짝수겠죠. 짝수라는 문자열을 콘솔에 출력을 하는데요. 자, int a에다가 10을 할당 대입을 했고요. 2로 나머지 연산을 했어요. 그럼 나누어서 떨어지죠. 그럼 이 값은 0이에요. 그래서 이꼴 뭐예요? 값이 같은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럼 0이 0과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rue를 리턴을 하죠. 그래서 지금 한 줄이니까 중괄호를 생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콘솔 라이트 라인에서 짝수 이놈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단순 if문이에요. 자, 그리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요 위에 앞에 코드 그죠? 앞에 코드를 변경해서 a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닌 경우 홀수라고 콘솔에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다음과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역시 int a는 10이고요. 짝수면 이렇게 찍고 또 if 구문을 이용해서 짝수가 아니라 0이 아니라면 뭐예요? 홀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분기문의 나쁜 예라고 적어놨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왜 이게 분기문이 나쁘냐? 자, 어떤 조건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if에서 조건 1 해서 점점점 하고 또 if에요. 조건 2 하고 점점점 하고 그 다음 또 if문에서 조건 3 하고 여기에다가 점점점 해서 한 이 경우가 만약에
이렇게 막 너무너무 한 7, 8개가 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자, CPU, 가뜩이나 바쁜 이 CPU가 바빠요. 그죠? 이놈은. 이거 보랴, 저거 보랴, CPU 스케줄링에 의거해서. 그러면 이 구문을 실행을 할 때, 이 CPU는 단순 if문으로 이렇게 다 실행을 하잖아요. 그죠? 실행을 해요. 그러면 전부 다 이 조건을 CPU가 다 참조해요. 조건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의 개수에 따라서 다 참조를 해요. 그러면 어때요? 안 그래도 바쁜 CPU가 이걸 일일이 다 참견해서 본다. 물론 컴퓨터의 성능이 좋고 CPU의 성능이 좋아지고 메모리의 성능도 좋아지고 하드웨어의 굉장한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이 코드는 상당히 나쁜 코드예요. 아시겠어요? 왜? 이걸로 인해서 CPU의 참조를 한 번만 하면 될 것을 혹은 두 번만 하면 될 것을 몇 번을 참조를 시키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if 구문은 우리가 플래그 변수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경우에 단순 if문을 쓰는 것이지, 이 if문을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면 단순 if문으로 이렇게 해버린다면 사람들한테 욕 먹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뭔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거 말고도 대체 방안이 많거든요. else if를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CPU가 상당히 관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성능이 많으면 이러한 구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어떻게 돼요? 퍼포먼스가 잘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이 생긴 코드를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에 중복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죠?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CLR은 A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할 때 짝수와 홀수는 뭐 아니면 도예요. 그죠? 두 개의 조건 검사를 수행을 하게 돼요. 여기에도 CPU가 관여하고 여기에도 CPU가 관여하게 돼요. 그래서 정수는 짝수 아니면 반드시 홀수이기 때문에 홀수를 위한 조건 검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CPU의 참조가 두 번 일어나죠. 이거는. 그러면 50%의 확률로 딱 두 가지만 있는 거. 예를 들면 남자 여자 뭐 그리고 짝수 홀수 뭐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면 CPU가 한 번만 조건식을 참조하게끔 if else 구문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거죠. 이와 같이. 그래서 앞과 같은 방법을 앞과 같은 경우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if문과 함께 else절을 사용하는 거예요. else는 영어로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다음은 앞에 전 코드의 else절을 이용해서 계산한 예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CPU가 한 번만 참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뭐예요? true죠. 지금은 A가 10이니까.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해요. 그리고 else절은 아예 실행을 조차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A가 11이야.
A가 11이야. 그러면 이 조건 한 번만 참조하죠. 그러면 false죠. 그러면 바로 else절로 넘어가서 얘를 실행을 합니다. 조건, 얘는 else는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라고 했죠. 이해가요? 예. 그래서 이거는 if else 구문은 뭐 아니면 도, 즉 두 가지의 조건인 경우에서만 사용을 하면 좋은 형태죠. 그래서 이 코드는 if문의 조건식이 false로 평가가 되면 별도의 조건 검사 없이 바로 홀수를 출력하는 코드로 프로그램 흐름이 이동하죠. 이거 실행 안 해요. 그죠? 바로 1로 넘어와요. 만약에 홀수라면 이게 A가. 그래서 코드를 작성하는 수고도 줄었고 프로그램도 퍼포먼스가 두 번 참조하는 것을 50%나 감량을 해서 뭐예요? 여기에다가 한 번만 참조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if문 두 개 쓰는 것보다 그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라면 단순 if문 두 개 쓰는 것보다 if else 문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보기도 좋고 퍼포먼스도 나오고. 그래서 일석이조인 거죠. 그래서 if else 문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프로그램의 흐름을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죠. 제가 그랬죠. 50%의 확률, 뭐 아니면 도라고. 하지만 if else 문은 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죠? 두 가지밖에 안 되는데 조건이 두 가지만 있다라고 우리가 어느 누구한테 보장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현업에 가면 수많은 조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지만 더 다양한 조건식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예를 들어 임의의 정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아니면 0인지에 따라 프로그램의 흐름을 나누고 싶다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조건이 지금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예요. 두 개 이상, 아니, 세 개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if else 구문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두 가지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if, else if 절을 if, else if, else 절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else if는 if 문처럼 조건식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울러 if 문에 같이 종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else if의 사용 예인데요. 한번 보게 되면 자 보세요. int 10입니다. A에다가. 그리고 나서 조건문을 걸었어요. if문. A가 지금 뭐예요? 0보다 작아야 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땡이네요. 폴스예요. 그죠? 양수니까. 그 다음에 else if로 가요. A가 0보다 크냐? 그러면 이걸 실행해요. 크잖아요. 그리고 else자를 실행 안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if문을 단순 if문을 조건을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어 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if문 단순 if문이 막 10개 이상 이렇게 있다. 그럼 그 조건식을 전부 CPU가 다 살핀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월화수목금토일을 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 if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str이 월요일이다. 월 예를 들어서 그죠? 문자 열이 그러면 얘는 여기에다가 월요일입니다. 먼데이입니다 라고 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else if 해서 여기에다가 str이 화요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화요일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면 되고, 또 else if를 써서 그리고 str은 수 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웬즈데이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까지 이렇게 쭉 몇 개예요? 7개예요. 그죠? 그리고 else if 구문에서는 else가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else절을 쓸 때는 아주,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를 일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가를 입력하거나 엉뚱한 값을 입력을 했을 때 우리가 else절을 추가해서 잘못된 형식입니다 라고 이제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해줄 때 else절을 쓰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거를 전부 다 단순 if로 바꾸면 7번을 참조하겠죠. else절이 들어간다면 그죠? else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else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else if 구문에서는. 그러면 단순 if를 하면 7번을 다 참조해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월이야. 그리고 이 else if 문들은 전부 이 if 문에 종속되어져 있다라고 했죠. 그 뜻은 바로 만약에 월요일이야. 그러면 CPU가 이게 참이거든요. 그럼 요걸 실행하겠죠. 실행을 하고 밑에 있는 else if 구문들은 전부 실행 안 해요. 근데 재수가 진짜 없어서 맨 마지막 else if 조건절에 일요일이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입력을 했어. 일요일로 입력을 했어. 일을 입력을 했어. 그러면 이거 다 참조해요. 7번. 단순 if와 똑같이 돼버려요. 그러나 뭐예요 이거는? 여기에 걸리든 간에 걸리면 단순 if문에 비해서는 일요일을 입력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적게 CPU가 참조하겠죠. 맞나요? 이게 바로 else if 구문을 사용을 하면 단순 if 구문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형태로 만약에 짰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7가지가 있어. 이건 한정된 값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스위치문으로 가독성 좋게 그렇게 적어도 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CPU가 관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를 잘 생각하면서 어떨 때는 if 구문, 단순 if 구문, 어떨 때는 2가지 이지선다 밖에 없다. 그러면 if else 구문. 그리고 여러 개의 조건이 있다. if, else, if, else, if, else, if 이런 구문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분기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if 분기문의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면, 자, 콘솔 라이트 해서 콘솔에다가 그냥 찍었어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라이트 했죠. 라인 안 했어요. 그러면 개행을 안 하겠죠. 그리고 나서 스트링 타입으로 인풋을 선언을 했어요. 문자열 타입으로. 왜? console.readline이라는 메서드는 write line의 반대로
read, 우리 C 언어 배우신 분들, 자바 배우신 분들, 자바에서는 스캐너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C 언어에서는 우리가 scanf 언더바 s나 를 써서 여러분들이 콘솔로부터 사용자의 입력, 즉 키보드의 입력 값을 변수에 저장할 수 있죠. C샵에서는 console.readline, 이 readline의 리턴 타입이 바로 string null 타입입니다. 그래서 readline은 말 그대로 console.readline은 사용자로부터 문자열을 입력받아 가지고 그 결과를 반환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링 타입으로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55를 입력을 하면 얘는 리턴을 해줄 때 스트링 타입으로 문자열로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숫자로 바꿔야 되겠죠.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야 된다. int 타입으로 바꾸면 우리가 배웠던 int number에서 int 32점에서 parse 메서드가 있었죠. 그래서 input 55예요. 제일 처음에 입력했던 이 값이 문자열이에요. 그죠?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을 시켜줄 수 있죠. 이건 숫자 형식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SS를 넣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줄에서 예외 터져요. 예외가 발생해요. SS는 숫자 형식이 안 되잖아요. 이런 숫자 형식이 있나요? 없잖아요. 예외가 터져요. 근데 제대로 들어왔다라고 보고요. 여튼간에. 그래서 넘버거를 55를 입력을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넘버에는 55가 숫자 타입으로 정수형 타입으로 4바이트 인트 타입으로 들어갔죠. 저장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if에서 넘버가 0보다 작으면 이 조건은 false죠. 참조합니다. CPU가. 그러면 이 문장 실행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 다음에 else if 보니까 넘버가 0보다 큰 양수거든요. 맞죠? 그래서 양수라고 예를 찍고 else 구문은 실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로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55를 넣었는데 이게 나누어서 떨어집니까? 양수인데, 홀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false 나죠. 그러면 다른 조건 안 볼 필요도 없이 이게 실행이 되죠. 그래서 양수를 찍고 홀수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를 또 입력하세요 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54를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54를 넣게 되면 이거 폴스가 아니고 이거는 true죠. 그럼 음수 출력하고 else if 뒤에 구문 else죠라고 실행 안 해요. 음수 찍고 바로 일로 넘어가요. 그러면 54는 짝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찍고 이거 실행 안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예. 이게 바로 if, else if 구문이에요.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else if 구조를 우리가 더 많이 넣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예.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시간이 좀 됐네요. if문 중첩해서 사용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중첩해서 사용하기까지 하고 if문 끝내놓고 그 다음에
실습, if문 실습을 할게요. 알겠죠? 예.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7장에 들어왔고, 단순 if문과 뭐 아니면 도 50%의 확률을 지니는 if else절,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가 대입할 때, 검사할 때는 if, else if, else if 구문을 우리가 배웠고, 예제 구문도 배웠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CPU에 관여하는 횟수가 어떻게 달라진다라는 내용도 이제 알게 됐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